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2024년 1월 첫째 주 마지막 거래일이 끝났습니다. 우리 시장 연이틀 하락세 보이다 오늘 코스닥은 드디어 반등에 성공해줬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속에 1% 넘는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또 코스피는 장중 상승 반전에 성공하기도 했지만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약보합권에서 장을 마쳤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 AI 챗봇 관련주 굉장히 강한 상승 탄력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CES 2024를 앞두고 상승 탄력 받아가는 모습이었는데 폴라리스 오피스를 필두로 관련주들 굉장히 오름세 보였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잠시 뒤 전문가님과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는데요.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속 시원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송 시간 이외에 전문가님과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가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바로 수익률인데요.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신 종목들 얼마나 올랐는지 상승률 탑5로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최고가 기준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한국파마인데요. 매수가 25,850원 기준 14% 가까이 오르면서 5위에 랭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양, 매수가 5,530원 기준 18% 넘게 오르면서 4위에 안착했고요. 3위는 반도체 설계 팹리스 기업인 동훈 아나텍인데요. 최고가 기준 21% 넘게 뛰어올랐습니다. 이어서 2위는 엑스페릭스인데요. 최고가 기준 22% 넘게 강세 보였네요. 마지막 대망의 1위는 자율주행 로봇 전문 기업인 로보티즈 23% 가까이 상승하며 1위에 등극했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AI 관련주 굉장히 강한 상승 탄력 받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CES 2024를 앞두고 AI 관련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AI 소프트웨어 쪽 굉장히 강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마찬가지로 봤습니다만 이것은 오후 시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우리들에게 이슈로 다가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전장에 제약 바이오주들의 훈풍이 불어오는가 싶었지만 어제부터 있었던 이슈들이 있었죠. 자, 포스코 엠텍과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진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오히려 눌릴 가능성이 높은 장세 위치에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급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재미없는 오전장을 보낸 이후에 오후장으로 들어서면서부터 관련주들이 조금 눈에 띄기 시작을 했는데 첫 번째, 방산주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급이
분산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었던 게 AI 테마주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중에 상한가를 기록한 두 종목도 있고 그렇지 못한 종목들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다음 주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오전장까지는 CS2024의 재료가 소멸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외에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또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은 기대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보산업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테마 이슈 이전에 이미 가덕도 신공항이 조기 개항된다는 이슈를 먼저 여러분들께 한 달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렸습니다. 11월 달부터 엑스포가 부산에 유치되게 될 경우에는 가덕도의 인프라 투자가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삼보산업과 같이 가덕도 인근에 있는 상장사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설명 드렸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내재 가치가 증가된다는 내용 때문이죠. 땅의 가격이 올라간다, 땅의 가치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그뿐만이 아니고 정치적인 이슈와도 섞여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부산시장은 가덕도 신공항을 조기 개항하는 시기를 2030년까지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으로 신공항이 개설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건 간척 사업을 하고 거기에 건물까지 올리고 테스트하고 집안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까지 4년 이내에 끝내야 된다는 아주 긴박한 시간에 완성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는 2035년까지 개항 시기를 늦춰놓고 있었는데 그 개항 시기를 당기는 것이 정치적인 이념과도 같이 복합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삼보산업의 주가가 또 한 번 올라간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개별주들은 아직까지 시장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로봇 관련주, 의료 AI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 같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1월 달에 수급이 붙을 수 있는 종목들이라면 오늘 코스피는 음봉이고 코스닥은 양봉이 나왔죠. 그렇다면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지 못했으니까 코스닥이 올라가는 동안 코스피가 그 자리를 지켜주기만 한다면 두 지수가, 양대 지수가 모두 동반 상승하는 시기가 빠른 시일 내에 올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상황과는 별개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번 주에 큰 폭의 하락을 겪으면서 제가 지속적으로 개별주들은 매도하지 마시고 지키셔라. 왜? 주가가 올라가면 알아서 올라갈 거니까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개별주들의 이슈는 주식 양도세로 인해서 매도가 나왔던 그 물량이 다시 시장으로 들어올 테니까 어떤 식으로 천천히 들어온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지수가 빠지면서 주가가 내려가는 그 구간이 주식 양도세 회피 목적으로 12월 말까지 매도했었던 개인들의 매수 시기에 아주 적합한 타이밍을 준다는 겁니다. 왜? 이때부터 진입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양봉이 나오면 매수하는 입장에서도 배당을 받기 위해서 이 종목에 투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양봉에서 들어오기보다는 음봉에서 많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갭을 띄우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시간 외에서 상승한 종목들이 많았죠. 그런데 화수, 목금 어땠습니까? 시간 외에서 큰 폭으로 상승한 종목들이 갭을 띄워놓고 음봉으로 마감하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가 누르고 있다는 것이고 그 누르는 움직임에 누군가는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또 시세가 나올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 외에 휩소 현상에 놀아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유 중이신 종목은 최소한 1월 말까지는 끌고 가보셔야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탈하게 될지 옥석 가리기가 가능하다라는 설명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CES 2024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유효한 가운데 주말 사이 대응 전략, 대비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역시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노란톡방 입장 방법은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에 QR코드에 슬쩍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이야기도 나눠보시고요. 개별 종목별 가격 전략까지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저희가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는데요.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다, 나는 우리 전문가님과 이야기하면서 속 시원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얼른 전화 주세요.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과 상담 받을 수 있는 기회, 흔하지 않은 기회인 거 아시죠? 얼른 연락 주시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첫 번째 종목부터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LNF입니다. 매수가는 23만 원이고요. 비중은 20% 담으셨다고 하네요. LNF 어제 굉장히 강세 보였습니다. 오늘은 약보합 마감했는데요. 이전 상장을 앞두고 이슈가 좀 있죠. 이 종목 대응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께 얼른 연결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LNF 어떻게 보실까요? 공매도가 가능한 기간이었으면 이전 상장에 대한 이슈로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는데 지금은 공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전 상장에 대한 이슈로 주가를 큰 폭으로 올리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NF는 더 올라갈 가능성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3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 23만 3천 원 정도에서는 모든 물량을 익절하시는 게 맞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진입한다라고 했을 때 이 자리가 매수 적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자리가 얼마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17만 7천 원 가격 구간이 매수 적기이고 23만 원은 높은 가격이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상 올라가게 됐을 때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같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에코프로가 따라서 똑같이 올라와주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는데 에코프로는 지금 아직까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코프로 BM이라도 힘을 써주고 있어야 되는데 에코프로 BM은 힘을 써주고는 있지만 지금 상승을 보여주기 위한 움직임의 초석인 자리일 뿐이지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지 말아라, 이 구간에서 조정 횡보를 받지 말아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눌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LNF는 어차피 2차 전지 전고체 관련주이긴 하지만 대장주와 부대장주가 올라가지 못한다면 개별주로서 올라가기에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힘을 쓰기 어렵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23만 원 넘어갈 때 약수익 구간에서 익절하시는 방법으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LNF 개별주로서 혼자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다고 판단해 주셨고요. 23만 원에서 약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대응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도 히든 종목이 공개됩니다. 전문가님께서 토르 기법으로 오늘도 상승하는 종목 골라오셨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히든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직후에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됩니다. 히든 종목과 대응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역시나 노란톡방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분이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연결 드려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한진카를 며칠 전에 샀는데 네. 언제쯤 팔아야 네. 적정한지 그리고 옛날처럼 10만 원을 넘어갈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아,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한 50% 정도 가지고 있어요. 네, 매수는 얼마에 하셨을까요? 7만 7천 원에 며칠 전에 샀어요. 네, 7만 7천 원에 사셨어요. 네, 오늘 굉장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7% 가까이 오르면서 8만 2,900원에 종가 형성했는데요. 수익권이신데 굉장히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께 어떻게 매도 타이밍 잡아보면 좋을지 연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한진칼 어떻게 네.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최근에 매수하신 거 맞으시죠? 예, 옛날에 10만 원 넘어가길래 이번에 네. 혹시 10만 원 넘어갈 수 있을까 싶어서 그래가 샀거든요. 10만 원까지는 힘듭니다. 네, 많이 힘들다고 그래요? 보셔야 되고요. 한진칼은 지금 이슈가 있는 것은 결국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는 그 매각에 대한 이슈 빼고는 유가 하락분에 대해서 항공주들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 그것은 매출액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유류비가 싸지니까 그만큼 소비자들로 인해서 가져오는 매출액이 증가된다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은 단기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77,000원을 넘어간 것부터가 저는 기적이라고 솔직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8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그 윗단에 있는 가격이 딱 한 구간이 있거든요. 바로 네. 이 자리가 되는데 95,000원. 여기까지는 지켜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8만 원을 이탈하는 날이 나오면 그 다음날 8만 원 위로 주가를 다시 올려놓지 못할 때는 모든 물량을 전부 익절하셔야 되는 자리거든요. 네. 자, 그리고 대한항공이 주식이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없지요. 없겠죠. 예, 예. 그러면 이번에 주식을 매도하시고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이실까요, 혹시? 오래 끌고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뭐 너무 오래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너무 오래 끌고 있는 건 좋아하지 않으시고요. 네. 지금 보시면 바닥에서 잡혀질 수 있는 가격 구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점에서 잡으셨거든요. 아, 네네. 근데 이렇게 고점에서 잡으셨을 경우에 그 가격이 저항을 받고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 77,000원까지만 올라왔다가도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종목이 한진칼이거든요. 아, 너무 네. 위험한 자리에서 매수하셨는데 다행히도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서 수익을 보고 계신 것까지는 천만다행인데 여기에서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8만 원 이탈한다면 익절하셨으면 좋겠고요. 8만 원 네. 이탈하지 않는다면 95,000원까지만 보시고 수익 보시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도 많으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도를 못하시면 어쩔 수 없이 장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시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주가가 빠질 수 있는 가격 구간을 안내를 해드릴게요. 매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가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5만 원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이번에 매도하시고 5만 원에서 신규 진입하시는 건 괜찮지만 이번에 매도를 못 하시면 주가가 5만 원까지 밀려 내려오는 것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셔야 되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크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8만 원이라는 가격을 이탈할 때 매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8만 원을 이탈한다면 그 다음날 8만 원 위로 주가를 못 올렸을 때 종가에 매도하시는 방법 말씀을 드려볼 수 있고요. 자, 네. 익절 자리는 95,000원까지, 10만 원까지는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한진칼까지 살펴봤습니다. 한진칼 10만 원까지는 조금 힘들고 목표가 95,000원 잡아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대응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우리 전문가님과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도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송은 아니지만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신다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매수가는 6,400원이고요. 비중은 40% 담으셨다고 합니다. 삼천리 자전거 오늘도 강했습니다. 1% 넘게 오르면서 6,65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이 종목은 그렇게 좋게 보진 않는데 최근에 저출산과 관련된 네. 이슈가 한번 또 부각이 됐었고 정치 테마주에 꽤나 연관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름은 삼천리 자전거인데 자전거 판매 매출이 문제가 아니라 이 기업은 정치적인 이슈와 저출산이 해결되면 그만큼 유소년들이 늘어나겠죠. 그 유소년들이 늘어났을 때 매출이 증가될 수 있는 기업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는데 지금 매수가는 너무 좋으십니다. 너무 좋으신데 여기에서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7,570원 정도인데 거기까지 못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정도는 어떤 종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해당 종목은 7,200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 이상은 안 보시고 익절하시는 게 좋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매도벽이 꽤나 높은 자리가 바로 윗구간인데 그렇다면 바닥에서 매집했었던 그 물량이 익절하는 자리가 7,000원을 넘어갈 때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윗단에 있는 9,000원을 넘어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차익 실현 매물이 아니라 내 본전 가격 구간에 왔으니까 지금부터 매도해야지라는 그 구간에 있는 무덤의 구간인 거죠. 9,000원부터 10,000원대까지가 삼천리 자전거에 매집해 있는 물량들이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인데 이 구간을 돌파하려면 저 많은 물량을 누군가가 씹어 먹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올리기에는 삼천리 자전거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7,000원은 넘어갈 가능성이 있으니 그 가격에서 매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6,000원 단에서 다시 잡아서 또 7,000원대까지 올라가는 이런 식의 매매는 지금 당장 가능하겠지만 문제가 되는 건 지속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느냐 그리고 그 매출액이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겠느냐라는 걸 봤을 때에는 안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지만 2018년과 19년도에 적자였던 기업이 20년, 21년, 22년까지는 흑자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이 흑자폭이 크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시가총액이 1,000억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바라봤을 때에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바닥이 잡혀져 있는 기간이 3개월이 넘었고 여기에서부터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상승을 단기간에 보여줄 이슈가 없기 때문에 왜? 1월과 2월과 3월 달에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제약바이오 반도체 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2월 달에도 보시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장인 거고 그렇다면 그 시장이 어느 정도 잠잠해졌을 때 최근에 뭐였습니까? 저출산 관련주의 주가가 올라갔을 때 지속성이 있었나요? 없었죠. 단 하루만 올라가고 주가가 또 내려앉았었단 말입니다. 아가방 컴퍼니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삼천리 자전거의 주가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어주면서 상승세로 이어지다가 그 구간에서 뉴스가 나오면서 모멘텀이 작용을 하고 한 번 더 튀어 올라가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 7,500원 위로 보시는 게 맞겠죠. 어디까지? 8,500원 혹은 9,000원까지만 보시는 게 맞겠지만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7,200원에서 익절하시고 주가는 다시 한번 또 눌릴 때 6,000원 초반에서 재진입하셔서 그 다음에 9,000원까지 보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박스권 그리고 주식의 저점이기도 했었고 저항을 받았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가격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겠지만 이 가격에서 주가가 만약 이탈하게 될 경우에 다시 그 자리까지 돌아올 수 있는 가격은 6,000원 초반이다. 그렇다면 6,400원도 괜찮지만 6,400원에서 진입하셨다라는 건 상승세로 이어질 때 익절하고 다시 6,400원, 익절하고 다시 6,400원을 잡는 방식으로 매매를 진행하지 않으신다면 삼천리 자전거를 통해서 큰 재미를 보실 수 없다라는 설명을 덧붙여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삼천리 자전거까지 살펴봤습니다. 단기적으로 7,200원에서 익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6,000원 초반에서 재진입 관점 잡아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대응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전문가님의 차트처럼 내 HTS에도 오색선 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바로 수식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식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셔서 수식과 함께 조건 검색식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이 두 가지 선물 모두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담 종목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룬이시고요.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74085. 네, 74,085원이요. 예, 30%요. 네, 비중은 30% 담으셨고요. 네, 의류 AI 기업이죠. 오늘 77,900원에 되게 오후장에서 좀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 아니, 제가 100% 무상 증자를 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가격이 지금 내려가 있어요. 아, 네. 네, 그러면 전문가님께 대응 전략 얼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아, 룬이 상당히 앞으로 유망한 종목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매수를 했는데요. 어떤 기업인지는 가격이... 아시나요? 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예,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만 알고 계시면 지금 걱정되시는 게 매도가를 걱정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이탈할까 봐 걱정이 되시는 걸까요? 아니 더 가격이 내려가면은 네. 더 추가로 매입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잘 몰라서요. 비중이 30%셔서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비중을 조금 올라갈 때 줄여나가는 방법을 사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익절 자리를 97,000원 정도 잡아드려 볼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97,000원이요? 네. 예예. 97,000원에서 10%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예. 위로 올라갔을 때 11만 원에서 다시 한번 10% 정리를 하시고 예예. 그 다음에 남은 10% 물량은 더 올라갈 때 정리를 하셔도 되지만 10만 원 깨질 때 정리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셔도 괜찮은 종목이에요. 예. 그리고 루닛을 보실 때 같이 봐야 되는 종목에 대한 것도 알고 계시나요, 혹시? 뷰로요? 네, 그렇죠. 그것만 알고 계시면 이 종목은 더 이상 분석해 드릴 게 없습니다. 뷰노가 의류 AI 대장주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는 시기에 지금 AI와 관련된 이슈가 오늘 나왔잖아요. 예예. 그런데 AI와 관련된 것들 중에서는 의료 AI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인 AI 관련주들이 CES2024가 1월 9일부터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니까 그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뷰노랑 루닛은 의료 AI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큰 상승이 안 나왔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시장에서 아직까지 훈풍이 불어오고 있지는 않으나 의료 AI는 CES2024가 끝나고 났을 때 그때부터 다시 또 언급이 될 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는 안 하셔도 올라갈 때 매도하는 관점만 가지고 계시면 충분하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예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루닛 추가 매수는 안 하셔도 올라갈 때 매도 관점 이렇게 잡아주셨고요. 보다 자세한 대응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종목이실까요? 성우 하이텍. 네, 성우 하이텍 매수하셨고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예, 평단이 10,000원이고 50%입니다. 네, 10,000원이고요. 비중은 50% 담으셨다고 하는데 네, 오늘 강보합권인 8,820원에서 종가 형성했거든요. 비중도 좀 크시고 손실 구간이어서 고민 많으실 텐데요. 우리 전문가님께 대응 전략 얼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네.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손실 구간이라 조금은 불안하시죠? 예. 그러면 불안한 거는 조금 제쳐두시고 불안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적으로. 자, 그렇다면 이 종목 비중이 많으신 것도 부담이 되실 텐데 그 부담은 성우하이텍의 주가가 못 올라간다라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근데 성우하이텍은 10,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충분히 상승 가능합니다.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11,5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따로 있으실까요? 예, 그러면은 네. 만약에 하락할 때 더 물타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물타기를 하시는 것은 투자자의 자율이지만 저는 비중이 50%이셔서 물타기 의견은 안 드릴 겁니다. 예. 네, 물타기를 하시기에는 시기가 적합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비중이 50%의 10,000원이라는 평단이 있었을 때 10월 말까지 지수가 하락하다가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는 얘기를 어디를 가도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내려온 만큼은 올라간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건데 그렇다면 매수하신 게 최근은 아니시잖아요. 맞죠? 예. 한 9월, 8월 이쯤에 매수하신 게 아니시면 작년 한 7월, 6월 이쯤에 매수하신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혹시? 근데 조금씩 매수하다 보니까 네. 그거는 뭐 정확하진 않아요. 평단이 어찌됐다 보니까 많이 되었습니다. 좀 오래되셨어요? 예. 그러면 10,000원이 넘어갈 때 11,000원쯤에서 비중 한 절반 정도만 익절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10% 정도 수익 구간에서. 그럼 좋지요. 그러면 괜찮으세요? 올라가면. 왜냐하면 올라갈 가능성은 너무나 높고 또 제가 근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영업이익을 한번 보여드리면 2018년과 19년에는 꽤 괜찮았잖아요. 네. 그런데 20년도에 너무나 안 좋았었던 자동차 전장 소부장주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2021년에 2022년에
회복세로 돌아서서 2023년에 2배 가까이 성장성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2024년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현대차가 지금 매출액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삼성전자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전기차의 판매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구간을 내연기관 차들이 치고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동차 소부장주들은 그와는 별개예요. 현대차가 못 올라가도 성우하이텍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뼈대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프레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프레임을 마찬가지로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성우하이텍이기 때문에 현대차와 더 밀접한 관련성은 있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전기차의 호실적이 나타났을 때 성우하이텍은 똑같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 테슬라만 보셨던 시장에서 이제부터는 중국의 BYD라는 전기차 판매 기업도 같이 봐야 되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10,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11,000원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비중이 많으시니까 11,000원에서 절반만 익절하시고 그 다음에 이 종목 13,000원 넘어갈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자는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 예. 자, 그러면 11,000원을 넘어갔을 때 물량을 절반을 덜어내실 경우에 주가가 다시 10,000원을 이탈하려고 내려오면 우리는 1,200원, 1,100원 정도에서 남은 물량을 다 익절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그렇게 익절한 다음에 주가가 내려오면 다시 한번 잡아볼 수 있는 자리 8,000원 단, 그죠? 예, 예. 그러면 8,000원에서 매수를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리는 아무리 성우하이텍이 문제가 생겨서 주가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뒷받침돼주고 있고 부채 비율과 유보율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으니까 전기차의 판매 실적으로도 현대차의 성장 가치로 바라봤을 때에도 8,000원이라면 이 종목은 장기 투자 관점으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하라는 의견을 드릴 수가 없는 이유는 이미 10,000원에서 매수하신 가격을 8,000원에서 비중을 한 번 더 50%를 실어서 성우하이텍 한 종목만 가지고 끝까지 지켜보신다라면 가능하다라는 가격은 8,000원이 매수 가격이 될 수 있겠지만 그 가격에서 매수하셔도 어차피 9,000원 단에서는 물량을 덜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주가가 올라갈 때 먼저 익절하신 이후에 다시 내려온다면 8,000원에서 다시 진입하시라는 의견을 드려볼 수가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혹시? 예, 그러면은 네. 지금 상태 어제 한 2, 3일 동안 많이 급락을 해서 나는 손절을 좀 생각했는데 그게는 의미가 없습니까? 손절은 하면 안 되시죠. 손절하기에는 절대 안 되는 기업이죠. 아, 지수가 예. 내려가면서 주가가 빠졌죠. 예, 예. 그리고 단기간에 빠졌었던 이 4거래일이 언제부터 빠졌는지 보고 계셨나요? 예, 예. 2024년 첫 거래일부터죠. 예, 예. 그래서 매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는 지수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예. 그 내려오는 이 순간에 매도를 잡는다? 그 말은 10월 중순에 이제부터는 지수가 바닥이 잡힐 때인데 그 자리에서 매도하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예. 그러면 잘 보시면 지금 11월 중순에 주가가 내려오다가 바닥이 잡히고 올라왔었던 가격이 7,000원 중반까지 내려왔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거기서 어디까지 올라왔나요? 10,000원대까지 올라왔잖아요. 예.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지수가 하락하면서 주가가 내려왔다면 이번에 올라갈 때는 10,000원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다리셔야죠. 매도할 자리는 아닙니다. 아. 괜찮으실까요? 네. 그러니까 11,000원까지는 일단 한번 기다려보는 게 좋겠네, 그지? 무조건 기다리셔야죠. 아이고, 11,000원도 평균 단가가 낮으셨다면 11,000원 안 드려요. 더 높은 가격들이지. 그런데 평균 단가가 높으시니까 빠르게 일단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면서 비중을 낮출 수 있는 자리를 드린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예, 예. 네, 11,000원에서는 물량 절반 이상 매도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담 받으니까 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네. 네. 이렇게 성우하이텍까지 살펴봤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 익절하신 이후에 8,000원에서 다시 진입해보시는 전략 이렇게 살펴봐 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가격 전략과 대응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님께서 매주 수요일, 목요일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주십니다. 이 방송에서 개별 종목별 전망과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알려주시니까요. 나는 주식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혹은 떨어지는 지수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모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라이브 방송에 대한 안내까지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리 라이브 방송에서 전문가님께서 굉장한 꿀팁을 많이 풀어주시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라이브 방송 어떻게 참여하는지 나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종목이실까요? 예, 이수 앱지수. 네, 이수 앱지수요.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예, 6,920원에 40%예. 네, 6,920원에 40% 비중이 꽤 많으시네요. 오늘 6,110원에 종가 형성했는데 네, 전문가님께 이 종목 얼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걱정이 조금 되시죠? 하여튼간 이게 좀 더 올라간가. 아, 올라가? 이 가격까지? 예. 근데 너무 좀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좀 높긴 하는데 언제 잡으셨어요, 혹시? 이게 7월 달인가 7월 말인가 모르겠다. 그쯤에 예. 잡으셨어요? 예, 올라갈 때 못 파셨네요? 예. 에이, 아쉽다. 근데 올라갈 때 못 파셨던 그 자리쯤까지밖에 못 올라갈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네. 근데 이 종목을 좀 길게 보실 수 있다면 수익을 만들 수가 있는데 제가 네. 드릴 수 있는 관점 한 가지를 드릴게요. 비중이 많으시니까 예. 8,350원에서 물량 절반 한번 덜어볼까요, 우리? 예. 네, 덜어놓고 그 다음에는 수익권이잖아요, 이미. 그죠? 예. 왜냐면 지금 평균 단가가 8,350원까지 올라가면 수익이 그래도 한 20%는 나시잖아요. 예. 그 상태에서 물량 절반을 덜어내시고 8,400원 넘어가면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9,000원 넘어갈 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자리를 9,000원 넘어가는 자리에서 잡아보는 거죠. 그러면 네. 9,400원까지도 열려있다고 볼 수 있는 종목이 이수 앱시스인데 문제가 네. 되는 건 영업이익이 지금 2023년에 겨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됐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을까 없을까는 아직까지 저도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는 이 박스권 가격 안에서 좀 놀 것 같은데 그 박스권의 상단이 9,000원대고 박스권의 중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게 8,400원이기 때문에 8,350원에서 매도하는 이유는 8,400원을 못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이 8,350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8,350원에서 먼저 한번 물량 절반 익절하시고 남은 물량은 내 본전까지 내려오면 그때 조금만 수익이 나는 구간이라도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잡을 수 있는 자리는 핑크색 지지선인데 5,590원이니까 5,700원, 800원 정도, 6,000원 아래에서 다시 진입하시는 건 괜찮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올라갈 때 8,350원에서 물량 절반 먼저 수익 보시고 그 다음에 남은 비중 20%는 9,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9,000원 넘어갈 때 익절을 하시겠지만 9,000원을 못 넘어가고 주가가 내려오면 매수하셨던 가격인 6,920원이니까 7,000원까지 내려올 때 모든 물량을 다 익절하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6,000원 깨고 내려오면 5,800원, 7,000원 이렇게 내려올 때 5,800원, 5,700원 내려올 때 10%, 10%, 10% 이런 식으로 추가로 진입하시는 거 괜찮은데 그렇게 네.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예. 가능하시겠죠? 예. 가격을 메모해 놓으시면 좀 좋아요. 첫 번째 내가 익절해야 되는 자리는 8,350원. 그런데 계속 내려오고는 계속 내려와가지고. 놓치고 오고 막 이래 올라오질 않아 돼. 지금 최근에 3거래일 동안 내려오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갭을 띄우고 음봉이 나오죠. 거래량도 없으면서. 예. 시장에서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수 앱지스라는 종목에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종목의 주가를 올려야 되는 사람. 세력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아, 그래요. 그래서 가격이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서 지수가 내려간다고 주가가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회복시킬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지수가 내려갈 때는 방어를 해놓고 지수가 올라갈 때 따라 올리려고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거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괜찮다라고 설명드려볼 수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괜찮으실까요? 예, 예. 너무 걱정되시면 8,350원에서 모든 물량 다 익절하셔도 괜찮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이수앱지수까지 살펴봤습니다. 8,350원 목표가 잡아주셨고요. 보다 자세한 대응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이야기 더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정말 아쉽게도 오늘의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노란톡방은 24시간 열려있는 거 아시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고민과 궁금증까지 모두 다 해결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입장 방법은 큰 화면에서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시장에서 떠오르는 종목,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토르 기법으로 포착해 오셨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은 무엇일지 힌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전기 설비 관련주로 미국의 친환경 전력 전환을 위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은 무엇일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로켓 배송 종목 살펴보기 전에 네. 메가토르 기법으로 포착하신 종목이 있다고요? 네네.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알려주시죠. 네, 지금부터 설명드릴 종목은 이스트소프트입니다. 제가 그렇게 메가토르 기법이 뜨는 그 자리 언제입니까? 10월 말에 그렇게 이 자리는 바닥이다. 근데 메가토르가 뜨면 어떻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AI 챗봇 관련주입니다. 가지고 나온 이유는 오늘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이겠죠. 자, 인터넷 소프트웨어, 게임, 인공지능 서비스 전문 기업이고요. 대화형 AI인 앨런을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으로는 뭔가 좀 부족하죠.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USB AI 산업 규모 550조 원까지 확대할 전망이 있다. 이 말이 즉 아직까지도 미국의 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AI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것에 발맞추어서 지속적으로 상품화시키려는 노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셔야겠죠. CES 2024를 앞두고 AI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뭐가 있겠습니까? 갤럭시 S24에도 마찬가지로 온디바이스 관련된 칩셋이 들어간다는 내용이 있었죠. 그와 더불어 지금부터 출시되는 휴대폰 및 기타 기기들의 인공지능 서비스가 지금과는 차별화되고 지금보다 더 뛰어난 것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바라보셔야 되는데 AI 관련주들만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반도체와 함께 보셔야 되는 게 AI 관련주다라는 설명을 덧붙여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이슈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챗 GPT의 개발사인 오픈 AI가 소프트웨어를 사고 팔 수 있는 GPT 스토어를 출시했습니다. 그 말인즉 개발자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시장에 보여주고 그 중에 실질적으로 상용화가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개발자들이 개발한 GPT를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이 열렸다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픈소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 오픈소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개발을 하죠. 우리 주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HTS나 MTS를 통해서 주식하는 회사
뭐 증권사에서 만들어 놓은 오픈 소스를 가져다가 그것을 우리 입맛에 맞게 수정하고 개발해서 자동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그 오픈 소스 시장에서 사고 파는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온 국민들도 마찬가지, 게임 개발사들도 마찬가지. 이제부터는 하루하루가 소중하기 때문에 1시간 1분 1초가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뛰어다니면서 몬스터를 공략해서 잡는 것이 아니라 자동화되어 있는 그 안에서 내가 조금 더 편리하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듯이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GPT 시장에 나와 있는, GPT 스토어에 나와 있는 물건들 중에 내 입맛에 맞는 물건이 있다면 그것을 구입해서 내가 개발할 수 있는 시장이 열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AI의 개발 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몇백 배 이상 증가될 수 있는 시장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개발자들도 마찬가지로 열의를 띄우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시장이 열렸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CS2024가 가장 유력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픈 AI에서 만들어 놓은 GPT 스토어도 한몫하고 있다라는 것. 관련주로는 폴라리스 오피스, 솔트룩스, 셀바스 AI, 마음 AI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제가 공략하지 않은 종목은 마음 AI 한 종목밖에 없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네이버에 이슈가 있을 때 공략을 했었고요. 솔트룩스는 아직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셀바스 AI 언제였습니까? 8월 달에 큰 폭의 상승이 나올 때 AI 관련주 언급드리면서 수익 꽤나 많이 챙겨드렸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스트 소프트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 어떻습니까? 토르 기법이 나오고 나서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제가 종목을 드렸던 과거가 있다는 거. 마음 AI는 공략하지 않았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기법이 나올 때 마찬가지로 올라갔었던 종목이긴 합니다만 오늘 가지고 나온 이스트 소프트,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죠. 토르 기법은 상단에서 잡히기도 하고요. 중단에서 잡히기도 합니다. 바닥에서 잡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메가토르 기법은 해당 종목의 저점이다라는 판단이 되지 않을 때에는 포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트 소프트도 마찬가지로 포착된 날짜는 언제? 10월 중순. 그 포착된 이후에 주가가 어떤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지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포착된 날 음봉이 나오고 그 다음 날부터 양봉이 무섭게 뿜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메가토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어느 자리에서 익절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립니까? 총 3번에 걸쳐서 매도하라는 설명을 드렸죠. 첫 번째, 5% 수익 구간. 두 번째, 검은색 저항선. 세 번째는 파란색 저항선에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물량 12.5%는 여러분들 계좌에 그냥 가지고 계셔도 되고요. 익절하셔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메가토르 기법으로 포착해서 수익을 내는 종목은 3차 매도까지 진행이 됐다면 그 종목은 여러분들께 마패 같은 겁니다. 부적 같은 거예요. 이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부적이 되기 때문에 보유하시는 게 좋은데, 자, 오늘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이 바로 윗단이었는데 이 가격을 넘어가면서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 매도가 끝나신 분들은 그 종목 그냥 들고 계셔도 본전 가격까지 오기에는 어려운 기업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본전까지 온다면 그건 무엇이 됩니까? 매수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남은 그 물량은 내가 다시 매수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스트 소프트의 주가가 가지고 있는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때면 내가 다시 매수하면 되는 구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보유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익절하셔서 영광을 누리셔도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이 없으니 이스트 소프트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총 수익률은 종가 대비 61% 나왔습니다. 기간은 2달이 조금 넘게 걸렸지만 메가토르 기법 자체는 단기 종목이 아니죠. 중장기 프로젝트로 우리가 끝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을 만들기 때문에 좀 오래 걸렸지만 수익률은 너무나 괜찮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솔트룩스의 리뷰를 드릴 텐데 솔트룩스 마찬가지로 AI 관련주이고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릴게요. 구글과 협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카페24도 구글의 투자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었죠. 그렇다면 솔트룩스도 마찬가지 인공지능 AI와 의료 AI 두 가지로 모두 다 엮여있는 종목인데, 자, 포착됐을 때부터 검은색
지지선이 이탈되지 않고 너무나 긴 시간 동안 끌어오긴 했지만 이제부터 상승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오늘 올라간 상승률 19%? 이거는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부터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저항이 있고 이 저항을 돌파하면 박스권의 중단 그리고 상단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AI 관련주이기 때문에 솔트룩스는 지금 매수 관점으로는 부족하겠지만 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양봉이 나왔으니까 보유자의 영역이겠지만 이 자리에서 얼마만큼 조정 횡보를 받느냐에 따라서 솔트룩스는 다시 한번 공략할 수 있는 자리 언급 드릴 겁니다. 여러분 노란톡방 들어와 계셔야 솔트룩스 매수 관점 받으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4글자입니다. 전기 설비 관련주인데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미국 친환경 전력망 구축에 대규모 인프라가 투자가 된다는 내용은 이미 2023년 6월 달부터 나왔었죠. 전력에 대한 변압기 교체 주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 넓은 땅덩어리의 변압기를 교체하면서 전기 설비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한전이 독점 중인 송전망 건설 사업이 민간 사업으로 개방되게 될 경우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이 엄청나게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내용들은 중요하지 않지만 관련주들만 몇 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주가가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가 있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효성중공업도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져 내려오긴 했지만 어디까지 내려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투자 관점으로는 옳지 않으나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 똑같이 언제부터? 미국 변압기 교체 주기가 도래하면서 인프라 투자가 구축되고 있는 그 시기부터 일진전기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라갔었던 기억이 있는 종목이 바로 오늘 이 종목이다. 그렇다면 내려오고 나서 눌렸는데 눌릴 때 무엇이 떴느냐? 그리고 이 자리는 무엇이냐? 지지선을 이미 쌍바닥을 잡아놓고 주가가 올라가는 그 형국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쌍바닥이 잡혔으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다? 올라간다. 근데 어디까지? 고점까지는 못 가도 어디까지는 간다? 갭 띄우면서 음봉이 나왔던 이 자리를 넘어갈지 말지를 고민할 것이다. 그래서 최소 15%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종목 궁금하시다면 우리 유정 앵커님을 통해서 노란톡방에 지금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히든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직후에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되니까요. 히든 종목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히든 종목입니다. 전기 설비 관련주로 미국의 친환경 전력 사업의 수혜를 받으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종가 베팅 방법과 함께 내 종목 고민들 노란톡방 안에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증 있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